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지금 성립하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부등식의 일반적인 성질을 문제로 낸 거고요. 자, C가 B보다 크고 C가 A보다 크다고 해서 B가 항상 A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AC가 BC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 이랬는데 이건 C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큰 A, B, C 요 순서대로 대소가 있을 때, 자, 이게 항상 성립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자, A가 양수니까 일단 얘는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C분의 1과 B분의 1이 있는데, 둘 다 양수니까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럼 C는 뭐보다 작다? B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네, 이거의 모순이죠. 네,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양수고요. 0이 아니니까 이 제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거 버리고 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4번이 맞네요. 그렇죠? 나머지 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지금 말이죠. 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을 갖다가 사실 집어넣어도 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나 이거 화면이 나가버렸네. 네. 잠깐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C제곱이 지금 말이죠. 0이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 뭐 0 집어넣으면 이거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이것도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BCD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억부터 보시면은 A가 제일 크네요. 자,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순서의 값이고 그 다음에 지금 A, B는 그러면 C제곱보다는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다 음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다 음수인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거, 그죠? 그냥 제곱해버리면 9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이제 반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양수다 아니다. 이런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되니까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A가 B보다 큰데 둘 다 양수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B가 양변에서 이거 B를 양수니까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보면 A는 1보다 크다라는 관계가 나오는데 자, A가 0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냐? 이게 맞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0보다 큰 녀석은 다 1보다 크냐라고 하는 건데, 그죠? 예, 이런 거죠. 0보다 크면 다 1보다 크냐? 아니죠. 여기 있는 애들은 1보다 크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거꾸로는 되죠. 1보다 크다면, 네, 당연히 0보다 크다.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수하에, 고등수학 하에 명지의 파트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그죠? C가 D보다 작으면,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가 크죠? 여기선 C가 작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예요.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에서 뭐랬죠? 네, 큰 거를 뺐죠. 맞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 이렇게. 대를 뺀 거죠.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대소 관계는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겁니다. 그죠? 디귿만 맞아요. 선생님, 이게 값이 좀 달라서 뭐 좀 반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B보다 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D보다 크죠. 자, 그렇게 해서 변변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에서 C를 뺀 거, 이 녀석이 B에서 D를 뺀 것보다 크다라는 이런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네, 결국 D급만 맞고, 네,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A, B가 둘 다 음수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말이죠. 역수를 취했어요. 근데 둘 다 음수죠. 자, 둘 다 음수, 둘 다 또는 양수, 이런 상태에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역수 a분의 1과 b분의 1을 비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하, 기억이 맞네요. 그죠? 기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두 개를 말이죠.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거니까, 자, b분의 a에서 누구를 a분의 b를 빼보자. 자, 그럼 얘는 통분을 하시면 a b분의 a의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고요. 자, 얘는 a b분의 자, a-b,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b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뭐 당연히 둘 다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크다라는 얘기죠. 부동의 방향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통분하시면 되는데 양변에다가 우리 어차피 A, B가 둘 다 음수인 거 아니까 자, 얘를 풀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양변에 A, B 양수잖아요. 그죠? A, B가 양수니까 A, B를 그냥 곱해서 부등호를 판별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 녀석과 같은 내용은 양변에 A, B를 곱하면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작니? 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거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뭐 디귿이 맞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자, 사실 이거 홀수 제곱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홀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네, 바뀌지를 않아요. 그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귿이 맞다는 거 그냥 바로 할 수 있긴 한데 선생님 진짜 그렇습니까? 네, 자,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A세제곱에서 B세제곱 이렇게 빼보는 거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인데, 자, 이 녀석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음수, 양수, 양수, 양수. 그치? 얘는 항상 양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뭐죠? 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습니다. 그죠? A-B, 보기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보시면은 A에서 B를 빼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음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그래프 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신다면, 조금 예습을 하신 친구들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y는 x 세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얘가 b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a 세제곱, 여기가 b의 세제곱 이렇습니다. 누가 더 크다? b 세제곱이 더 크죠? 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이 있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1차 부등식이죠. 해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등식의 요 녀석의 해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일단 보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a가 0은 아닐 텐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그죠? 나누었을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2-a분의 b-a 이렇게 나누면서 부동의 바뀌었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뭐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좀 풀어보니까 2-a를 이제 곱해주시면 a,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b-a 자, 얘는 a-2가 되겠고요. 자, 결국 따라서 2a-2는 b가 된다.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칸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b 대신에 말이에요. b 대신에 2a-1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 2a-b를 갖다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양변에서 b를 빼고 2를 넘겨주시면 2a-b가 2다 라는 거니까 요거 대신에 그냥 2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다른 양변에서 2를 나눠주시면 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자,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B가 A보다 크대요. 자, 이때 X에 대한 부등식이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죠? 자, 보니까 1차 부등식이네요. 자, X가 지금 1차잖아요. 그럼 얘 이항시키고 얘 이항시켜버리면, 자, A-BX. 자, 얘가, 3으로 묶이죠? 자, 3, B-A.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해를 이제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말이죠. 조건에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자, 이 녀석은 양수, 음수. 음수죠. 예,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이 녀석으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작다. 뭐보다? A-B분의 3B-A보다 작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하고 B의 관계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실수 AB고요. 지금 AB가 지금 개수나 상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2A는 똑같은 거니까 좌변은 4A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B 대신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를 갖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3이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x는 뭐다?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요 녀석 a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네, 양변을 사이로 나누면서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니까 음수다.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사이 나눠주시면 이렇게 4a 근데 마이너스 a 플러스 7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a는 당연히 음수입니다. 자, a가 음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곱해주시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 자, 얘가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7a가 마이너스 7, a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 값 찾았죠? 자, 그럼 b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b는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든지 해가 무수히만이 존재한다. 부등식에서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에서 이런 형태의 특수한 형태가 해로 나올 때는 말이죠. 1차 개수가 무조건 0인 때밖에 없다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얘기를 들었죠. 그죠? 자, 결국 따라서 이 녀석을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a 플러스 bx가 이렇게 있고요. 자, 얘가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a 마이너스 2b보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일단 뭐가 돼야 되겠고, 네, 0이 되어야 하겠고. 그죠? 그럼 좌변 자체는 이제 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0이에요, 0. 그 원점을 통과하는 어떤 직선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x축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이 항상 크거나 같은데, 자, 이걸 만족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만약에 0보다 진짜로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해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a-2b가 뭐다? 0보다 뭐 해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말이죠. 2b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a가, 그죠? 마이너스 b인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b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b는 그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양수니까 자동으로 a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두 개를 더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A에 관한 또는 B에 관한 하나의 식으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B가 얘가 지금 0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여기다 쓸까요? 자, 이 식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2A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자, 따라서 AX는 뭐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A를 양변에서 이제 뭐 할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A가 무슨 수라 했죠? 음수라고 했죠. 자, 따라서 양변 A로 나눌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자, 따라서 X 값은 1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찾았더니 얘가 되었대요. 자, 어떤 이제 A보다 크거나 같고 B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얘부터 위에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얘는 4는 뭐다? 3x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x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는 하나 나오죠? x가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요. 자, 밑에 거는 양면 x 빼주면, 자, 4x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녀석. 자, 4x. 자, 얘가 8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죠. 그러면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자, 9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났습니다.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범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양변에서 x 빼주면 2분의 x. 자, 얘가 작거나 같아요. 자, 1.8 양변에 더해주시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후보군으로 x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이거 전개하신 후에 양변 5x 빼주면 좌변은 2x. 자, 우변은 20에서 8을 뺐으니까 얼마죠? 네, 12가 되겠죠? 결국 따라서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x 후보군을 보니까 얘는 1, 2, 3, 4, 5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1, 2, 3, 4만 되더라. 이거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 자,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 찾으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x 넘겨주면, 자, 우변은 2x. 자, 그 다음에 6에서 양변 6을 빼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이거 첫 번째 부등식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x고요. 넘어가면 7x죠. 자, 7x 우변. 네, 작거나 같아요. 누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넘겨주면 8 더해주니까 1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또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취한 다음 4를 더해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4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 즉 마이너스 2, 그죠?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5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4를 더해라 라고 한 거죠. 4를 더해라. 자,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된다? 네, 2가 되겠네요. 결국 a의 최소는 2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a, b 값 나왔으면 이제 요 부등식을, 그죠? 해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5x가 되겠죠? 자, 5x는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자, 여기 2, 3, 6, 11. 11 넘어오면 6을 빼주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낸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보면, 자, 6 곱하고 얘 4 곱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18x 더하기 30. 자, 얘가 4x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것도 뭐 우변을 다 이항을 시키면 22x. 자, 얘가 큽니다. 작습니다. 누구보다? 66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3이 되겠네요. 결국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니까 a가 1이고 b가 3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b값 찾았으니 갖다 집어넣고 a값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녀석보다 이제 넘어가는 건 해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 봤더니 누가 있어요? 네, 5번이 있네요. 네, 결국 5번은 이 부등식에 해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이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C보다 작다. 이 연립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한다? 앞에 거 이렇게 하나 1번 처리하시고요. 자, 뒤에 거 이만큼 2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먼저 처리를 할 건데, 자, 1번을 보니까 말이죠. 이거 마이너스 x 넘어가면 4x가 되겠고, 자, 그거나 같습니다. 얘 플러스 3, 4죠? 얘 넘어오면 8이네요.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네,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부등식, 요거 처리할 건데요. 자, 2x 넘어가면, 네, 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 넘어가게 되면요. 8에다가 2를 빼주니까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결국 따라서 x는 6보다 작다인데, 이거 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한쪽에 이퀄이 있고 한쪽에 이퀄이 없을 때 그냥 빼시면 돼요. 몇 개? 4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13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 있대. 원래 연립방정식이라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그냥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양변에서 일단 2를 말이죠.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6, 3분의 x, 자,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될 거고, 양변 3 곱해도 부동량 안 바뀌니까, 3, 6, 18, x, 3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에서 얘를 빼라.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죠? 40, 57이 되겠네요. 그죠? 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이죠.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여기까지 1번.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부등식부터 볼 건데요. 자, 뭐, 이 3x 양면에서 빼주시면 2x.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2. 이렇게 돼서,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 하나가 나오고요. 자, 2번 보면은, 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양면에서 5x 빼주면 5x고요. 자,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따라서 x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수직선상에서 말이죠. 네, 1보다 크고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데 네, 공통범위는 얘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등식이 있는데 연립부등식이죠. 하나, 둘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보니까 자, 뭐 2x 넘기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죠? 누가? 2x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 예를 풀어볼 건데 자, 양변 3x 더해준 후 자, 넘겨서 양변 9를 빼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3분의 1보다 작다 해서 이러한 범위가 이제 최종적인 범위가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정수가 몇 개인지 보는 거죠. 자, 몇 개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죠. 자, 그래서 정수인 해가 3개 있습니다. 맞네요. 자, 기억 맞고. 자연수인 정수인 해가 있나요? 네, 없죠. 네, 없다. 그러니까 얘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부등식의 해다? 네, 3분의 1보다 작은 것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자, 맞는 것은 몇 번이다? 기억과 니은이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중에서 해가 없다. 그런 녀석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1번 같은 경우에 13 이하고 13 이상이다. 그럼 x는 뭐 13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왜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존재. 자,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거는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양배 마이너스 곱하면 3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뭐 3보다 크다가 공통 범위죠. 해가 존재.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양배 2를 더해주시면, 자, 4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면 4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동시에 작은 걸 만족하는 애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자, 양배에서 2x 빼주면 3x.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얼마죠? 9를, 뺐으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자, 양배 2x 더해주시면 x가 작죠?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이런 얘기. 양배 7 빼주면. 그럼 보도록 합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데, 작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녀석이 있나요? 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해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 분수로 돼 있으니까 양면 2 곱할까요? 네, 그러면 좌변은 3-3x. 자, 얘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뭐 넘겨주시면 x.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5 이렇게 되니까 x는 일단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 해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이건 뭐 양변 10을 곱한 다음에 봅시다. 근데 소수니까요. 네,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보면은, 자, 2x-6, 얘가 작거나 같다. 자, 3x-11보다. 그러면 얘는 x, 양변에서 2x 빼준 거고요. 자, 양변에서 11 더해주시면 얘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자, x는 5 이상이고, x는 5 이하다 이랬어요. 5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면서 5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다. 자, 라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아, 이걸 만족하는 건 x는 5. 이 녀석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하나, x는 5입니다. 19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대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EX를 빼주시고, 자, 그러면 우변 EX.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빼주시고,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양변에 X가 나오지만 X는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 자, 보시면은 말이죠. 양변에 X를 더해주시면 4X. 자, 얘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 마이너스 A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따라서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6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4분의 6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공통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2라는 얘기니까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B값 찾았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가 되어야 해요. 그럼 얘가 8이 되어야 할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았습니다. B도 마이너스 2. 어쩌라고요 지금? 빼라고 했네요. 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부등식은 이제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녀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이퀄이었고 얘는 이퀄이 있다. 자, 이퀄이 없다는 것은 비어 있고 이퀄이 있는 것은 이렇게 닫혀 있다, 막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이 두 번째 거 그죠?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겠죠. 결국 따라서 b는 뭐다? 3이다 이렇게 하나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4a보다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이제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4a가 바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네,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대요. 지금 보시면 말이죠. 두 번째 거는 이제 여기는 a가 있고 얘는 a가 없으니까 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뭐를 곱할 거냐면은 18을 곱할까요? 네, 18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10에다가 x,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고 좌변은, 자, 우변은 9x, 자, 18을 곱했으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9x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30 빼주시면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x는 6보다 작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 보시면 얘가 더 큰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럼 결국 요 녀석의 해가 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변에다 이제 6을 갖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얘가 2분의 2x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3분의 x 플러스 1보다. 자, 양변에다 3, 2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자, 3x 플러스 3a 자, 얘가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2보다. 자, 5x 그리고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결국 따라서 x는 작거나 같은데 바로 5분의 3a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되겠죠. 지금 이 녀석의 해와는 관련이 없잖아. 그지? 얘가 이 녀석을 훨씬 더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더 좁은 범위는 바로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더해주시면 3a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이래요. 부등식인데. 작거나 같은데. 그죠? 얘는 크거나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가 지금 이렇게 달랑 하나밖에 없다. 이게 뭔 소릴까요? 그렇죠. 바로 경계에 해당되는 녀석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양면 3x 빼주시면, 자, 4x, 얘가 작거나 같은데, 이게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 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풀어주실 건데, 2, 5, 10이죠? 8x 빼주시면 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럼 b-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면 x를 나눠주시면 자, 2분의 b-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이상이고 얘는 이하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해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 얘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 즉 얘가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통범위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점밖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옵니다. 자, A 값은 마이너스 12에다가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고, 자, B 값은 2를 곱해준 다음에 5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다?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3번입니다. 부등식이 지금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이렇게 돼 있대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걸 때 실수 A, B의 이제 값을 구해줘야 될 텐데, 당연히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1번, 요거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니, 선생님, 얘하고 얘는 굳이 이제 안 해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세부적인 범위에, 그니까, 덮는 형태의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와 이렇게만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면, x 넘겨주시면 3x. 자,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2-a보다. 자, 따라서 x는 3분의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예요. 자, 요거 해주시면 되는데, 자, x 양배에다 더해주시면 b 플러스 1x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2b가 되는데 양배에서 빼주면 되니까 2-2b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거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래요. 자, 얘는 뭔가가 크다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 공통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가 돼야 되겠다? 네, 이게 4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죠? 이 녀석은 일단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0이 되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거나 뭐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제 0이 될 수는 없고요. 얘를 양배에다 나눠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의 방이 바뀌지 않으니까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났더니 b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2b가 지금 왼쪽 경계인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얘한테 이제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요거 2 마이너스 2b. 자,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b는 뭐다?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값 찾았나요? 안 찾아놨군요. 자, 이게 이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3, 4, 10이고요. 10. 그럼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네, 마이너스 10. 네, 자, 그래서 a 값 찾았고, b 값 찾았고. 근데 뭐 하라고 했다? 두 개를 곱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0,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위에 거는 범위가 나오죠. 자, 3x가 12보다, 그죠?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범위를 보니까 x는 3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수직선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범위 하나. 그 다음에 얘가 공통인, 그러니까 겹치는 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a 플러스 7이 이 4보다는, 그죠?
자, 이 3a 플러스 7이 당연히 4보다는 큰 쪽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얘는 이 범위는 지금 4를 포함하고 있고 얘도 이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져 버리면 공통 범위가 생긴 거죠. 물론 그게 점이 하나라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서 양변에 이제 7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누가 3a가 커야 된다. 자, 따라서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걸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25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랬어요. 자, 해를 갖도록. 자,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자,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 네, 공통 범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해를 갖도록 공통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범위에 그죠? 해를 찾았을 때 그것이 공통 범위, 즉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부터 풀어보면은 자, 4를 곱한 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14-x. 자, 이거 4x 플러스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넘어가면 5, 넘어가면 10. 자, 따라서 5x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나오는 요 부등식이 얘하고 공통 범위가 생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풀어볼게요. 양면 2를 곱해서 자, 2x 플러스 2, x 플러스 a가 되고, 자, x는 뭐보다 a-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수직선에서 2보다 크다가 있고, 알겠죠? 자, 공통 범위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어떻게? 자, a-1을 여기다 이렇게 놔주시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공통 범위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2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부등식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이퀄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점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고 이 영역도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둘 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2보다는 큰 영역, 하나는 2보다는 작은 영역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공통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 따라서 얘는 이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만 성립을 하더라. 자, A는 양배 2를 더해주시면 4보다 크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요? 이렇게 눈이 아파요. 자, 26번. 자, 연립부등식이 얘가 이제 해를 갖지 않도록 이랬어요. 자, 연립부등식, 해를 갖지 않는다. 무슨 뜻이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공통 범위를 갖지 않는다. 자, 따라서 위에 있는 부등식과 밑에 있는 부등식에 이게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보시면, 자, 3x가 양변에서 a를 빼주면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x는 3분의 a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자, 하나 나왔고 찾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그죠? 양배 2를 나눠 주신 다음에 자, 그럼 x-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따라서 x는 그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와 그쵸? 이거는 너무 왼쪽에다 썼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범위와 3분의 a보다 작다는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3분의 a를 써 주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얘보다 작아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퀄이 들어가도 되겠냐? 얘는 보다 작다고 얘는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같으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건 얘만 포함한단 말이야. 같아도 살 상관이 없다. 겹치질 않는다는 소리죠. 결국 따라서 얘는 이퀄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하, 결국 따라서 A 값의 최대값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의 최대는 얼마?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즉,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이랬어요. 자, 해를 갖도록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통인 녀석이 공통 부분이 뭐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이 영역이 겹치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뭐 소수 있으니까 양면 10을 곱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10을 곱해서 15x. 자, 그 다음에 10을 곱했으니까 2x.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고요. 자, 넘어가면 17x. 자, 그 다음에 얘는 34 이런 거니까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범위. 자, 두 번째 범위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0.5니까 2를 곱하면 되겠죠? 자, 2를 곱해 볼게요. 자, 그래주면 1이 될 거고, 자, x-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2k가 되겠네요. 자, 양변 x 빼주시면은 2x,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자, 이걸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에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고, 그죠?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고, 이 녀석,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은 녀석이 있는데, k가 존재하도록, 즉 공통범위가 나타나게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일단 그리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려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일단은 얘가 2보다 작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렇게. 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뭐, 이퀄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만 고민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퀄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점도 포함하는 영역이고, 그죠? 이 부등식 영역 자체가. 그 다음에 요 영역도 요 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되더라도, 네, 똑같이 이 2라는 녀석을 공통으로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 점이라도. 자, 따라서 이 범위를 만족하면 되고, 따라서 k 값은 뭐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를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k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총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별표를 치시고, 자, 이런 대표 유형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연립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두 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부등식 영역 문제 내신의 아주 단골 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연립부등식을 지금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이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부등식이 믿을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을 먼저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말이죠.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그냥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작아요. 10, 마이너스 6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4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 상에서, 그죠? 4보다 작은, 그러한 x 값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런 해들 중에서 해가 지금 말이죠. 정수가 몇 개다.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풀어 좀 볼게요. 풀어보시면은, 4x고요. 자, 곱하면 4x고, 양변 3x 빼주면 x 이렇게 되겠고, 오변은 이제 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아하, a 플러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공통범위가 뭐 나와야, 그쵸? 공통범위 나와야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여기가 왼쪽에다가 a 플러스 4를 딱 써주시고 이거보다 큰 그죠?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 공통 영역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밖에 없다. 네, 두 개밖에 없게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보다 작은 정수 뭐가 있죠? 3이 있죠. 자,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이 있는데 그 1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결국 따라서 이 a-4라는 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항상 막판에 뭐를 점검해라? 이퀄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를 점검하는 거죠. 자, 얘는 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퀄이 들어가 버리면 1을 포함한다 안 한다? 2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 이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a 플러스 4가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1을 포함하지 않고 1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2와 3을
해로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따라서 여기는 equal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이렇게 생겨먹은 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양변에서 4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a가. 자,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건 어디 있죠? 요 녀석이 1번에 있네요. 나이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29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몇 개? 한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1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다. 개수가 한 개라는 소리죠. 자, 이때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식을 보니까 말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얘 넘겨주면 자, 1.2x. 자, 얘가 크거나 같은데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점이 있다. 그쵸?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10을 곱해줄게요. 뭐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6으로 나눠주시면 2x 얘는 5 돼서 결국 따라서 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부등식의 하나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보니까 양변에서 이제 3x를 빼줍니다. 그럼 x가 작아요. 누구보다 작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수직선상에서 영역으로 표시를 해보면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영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통범위에 있는 요 녀석 안에 정수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럼 2분의 5보다 큰 정수, 가장 이제 작은 정수가 뭐냐면 3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3이 이렇게 와줘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4가 들어가면 돼, 안 돼? 4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과 4 사이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이퀄이 붙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만약에 얘가 3이 돼버리면 이것보다 작은 값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3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거니까 사실 4하고 같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자, a가 일단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보다 작습니까? 3보다 작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이네요. 지금 근데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지금 7하고 8밖에 없답니다. 자, 이 범위 내에 그럼 들어가는 게 7하고 8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이렇다. 자, 잘 봐요. 보시면은 말이죠. 얘는 2k-3보단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k-3 이렇게 올 거고, 자, 얘가 작거나 같은데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3k-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지금 7하고, 그죠? 8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9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고, 여기가 6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등호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k-3이라는 애가 7보다 작아야지만 이 녀석 7을 포함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같아져 버리면 7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7을 포함하지 않아요. 해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죠. 자, 따라서 얘는 작아야 돼요. 사실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같아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얘는 지금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8하고 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8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이퀄이 이 부분은 이제 같아도 사실 상관이 없겠지. 이 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9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이 9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 해가 9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퀄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립부등식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부터 보면 양변에 3을 더해주면, 자, 9, 자, 2K,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될 테니 K가 5보다는 작고요.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자, 이런 거 하나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부분을 보면 양변에 6을 더해주시면 14. 그
다음에 3K, 그 다음에 6을 더했으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은 5보다는 작고, 누구보다? 3분의 1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직선상에 올려놓고요. 2분의 9는 4.5입니다. 그래서 4.5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러한 범위가 하나가 나와요. 2분의 9 이렇게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되죠. 왜냐하면은 뭐 12 나눠보시면 3, 4, 12, 그 다음에 3, 6, 18, 4.6 정도 되는 거니까 3분의 14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3분의 14가 여기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5보다 또 작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결국 따라서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될 테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뭐다? K값의 범위가 3분의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지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음의 정수가 두 개밖에 없대요. X값이. 근데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은 A라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은 미지수가 없죠.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먼저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에 7 더해주시면, 자, 12. 자, 그 다음에 4X가 될 테니, 결국 따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은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게임이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녀석을 풀어줘야 될 텐데, 자, 위에 있는 거 보니까 말이죠. 뭐, 양변에다 얼마를 곱할까요? 12를 곱해서 좀 정리할까요? 네. 아니면은 뭐 양변 6분의 x를 빼주시고 나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양변 6분의 x 빼주면 6분의 x 플러스 6분의 y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1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2a 얘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결국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그죠? 2로 나눈 거니까 이거 나누기 뭐 2분의 5 이렇게 쓸까요 그냥?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있잖아요.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두 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자, 이건 이제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3 여기다 쓰면 이 범위 내에 있는 음의 정수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그죠? 공통범위를 찾았더니 이렇게 공통범위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 공통범위를 찾았더니 여기에 음의 정수가 두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음의 정수 두 개는 누구?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야 했죠?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보다는 일단 크고, 얘보다는 작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얘는 지금 이 점 자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3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 부등식 두 개를 푸시는 거예요. 자, 다 풀었죠, 이제? 자, 그러면 A가 3-2분의 5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자, 오른쪽 부등식 풀어보니까 자, A 넘기고 1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다. 자, 이 두 개 동시에 보니까 2분의 1보다는 작다 뭐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네, 졸업사진을 찍나봐요.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의 학생이 남고 이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는다고 할 때 이때 의자의 최소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네, 안 해봤나요? 네.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학생 수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뭔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X를 의자의 지금 최소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의자 개수라 할게요, 그냥. 알겠죠? 의자 개수라. 자, 그렇다면은, 일단 학생들이 5명씩 앉았다라고 한다면, OX명만큼 앉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명이 남는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전체 학생 수인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전체 학생 수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잘 공부 생각해봐. 그죠? 자, 의자가 모두 X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x개가 있는 거야. 이게 모두 x개가 있는데, 두 개가 남았대, 이렇게. 두 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의자에 다 앉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만 앉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앉았겠지. 왜냐면, 한 명도 안 앉았다면 세 개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뺀 나머지, 즉, 6명씩 앉았을 때, x-2명, 즉, 이게 이제 두 의자를 뺀 나머지, 요만큼이 꽉 차서 앉았을 때의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같거나 작을 수 있고요. 전체 인원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 마지막 의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요 의자 빼고 나머지 얘가 모두 몇 개냐면, x-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6x-3개 의자에 앉고, 그 다음에 최소 한 명 이상이 요 의자에, 그죠? 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인 이 의자에 반드시 앉아야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 그냥 푸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풀어보니까 6x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x 플러스 4. 얘부터 풀어보면 x는 2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 자, 오른쪽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자, 오른쪽 부등식은 얘는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자, 양변에 5x를 빼요. 자, 5x 빼주시면, 우변은 x, 자, 마이너스 10이 넘겨주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는 16 이상이고 21 이하구나. 라는 것을 뭐,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소 개수는 몇 번이다? 네, 4번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한 개 500원인 사탕하고 한 개 800원짜리 초콜릿을 합하여 12개 사려고 한다. 그랬어요. 네, 초콜릿 요즘 800원짜리가 있나요? 네, 하여간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자, 전체 가격이 8,400원 이상, 그 다음에 9,3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12개, 총 합쳐서 12개를 사는 거죠. 물론 얘를 사탕의 개수를 X개, 그 다음에 초콜릿의 개수를 Y개 해서 X 플러스 Y는 10이다 해서 연립방정식처럼, 연립부등식처럼 푸셔도 돼요. 관계식이 있는 연립부등식. 자, 그런데 그냥 우리는 지금 초콜릿은 몇 개 살 수 있는가 라고 했으니까 초콜릿의 개수를 X개라고 놓으면 사탕의 개수는 총 12개니까 12개에서 초콜릿을 산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금액, 우리가 이제 산 전체 금액은 뭐냐면은 사탕은 500원짜리라고 했으니까 500원짜리는 12-X개를 샀고, 자, 그 다음에 초콜릿은 800원짜리라고 했죠? 자, 800원 X개를 산 거니까 이 총 금액이 됩니다. 구입한 금액. 자, 얘가 지금 8,400원 이상, 그 다음에 얘가 9,300원 이하. 이렇게 이제 요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배에서 100을 다 나눕시다.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x, 8x가 되니까 3x가 되고 더하기, 자, 6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84. 그 다음에 얘는 93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4 이상 3x가, 그 다음에 얘는 33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8 이상, 그 다음에 11 이하. 이렇게 되겠어요. 결국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34번을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y는 예를 들어서 fx라는 어떠한 직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퀄을 성립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말이죠. 얘가 등식을 성립하는 애들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점, 예를 들어서 x, y라는 이 점 말이죠. 이 등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퀄이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얘보다 위에 있는 요 점은 어떨까요?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함수 값보다, 이게 이제 함수 값이잖아, 그죠? 그보다 더 값이 y 값이 더 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쪽 영역에 있는 이 경계를 통해서, 얘가 지금 경계예요. 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애들은 y 값이 함수값 fx보다 항상 더 큽니다. 이해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문제는 없잖아. 그죠?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또 경계인데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여기 있는 점은 말이죠. 요 높이가 fx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y값은 말이죠. 얘보다 클까 작을까? 그렇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보다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바로 함수 값보다 작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기본적 개념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두 종류의 빵 A, B가 있는데 이거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이 오른쪽 표가 돼요. 자, 그러면 A를 만들 수 있는 건 X개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Y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밀가루의 양은 90X만큼을 쓰는 거고 설탕은 40X만큼 쓰는 거예요.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네, A라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X개 만들기 위해서. B라는 빵을 Y개 만들기 위해서는 120Y, 그 다음에 30Y만큼의 밀가루와 설탕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120Y, 30Y 요만큼씩.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밀가루가 960g이 존재하고요. 설탕이 400g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960g이 있고요. 여기가 400g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료를 960g과 400g이라는 이 설탕과 밀가루 양을, 그죠? 넘어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쓸 수 있는 밀가루와 설탕의 양은 정해져 있고, 얘 이하로 우리가 이제 자원을 들여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이 이제 가능한 거야. 뭐냐면, 얘랑 얘랑 더한 게 96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90x 더하기 120y가 누구보다 96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10을 이렇게 다 나눠주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 3x 플러스 4y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가 딱 나와요. xy의 관계식.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x 30y를 더하면 400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x 더하기 30y, 얘가 40 이하다. 우리가 400 이하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양면에 또 10을 이렇게 다 나눠주시고, 봤더니 얘가 4x 플러스 3y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렇게 두 개의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그죠?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팁을 갖다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이 녀석을 마치 이퀄만 존재하는 직선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y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직선의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y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 직선의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좌표 평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얘부터 좀 살펴보면 얘는 10.xx, 자, 10.xx를 절편으로 하고 있고 정확하게 3분의 32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에다 0 집어넣으면 자, y절편 찾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팔 이렇게 됩니다. 팔. 그럼 얘하고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위쪽 아래쪽, 그렇지,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빵의 개수가 마이너스 3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치? 그냥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1사분면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직각삼각형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보면은 x절편은 지금 얼마냐면은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y절편은 3분의 40이니까 13.xx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자, 얘하고 얘를 지나가는 그런 어떤 직선의 위쪽 아래쪽.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 아래쪽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xy는 양수니까 일사분면에서만 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공통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범위가 나와요. 됐어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뭡니까? 빵 A가, 그죠?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빵은 안 만들어도 되니까 빵 A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영역 안에서 X값이 제일 큰 녀석이 누군지 찾아봐. 누구야? 그렇지. 10이에요, 10.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요 영역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단체 작년 회원 수는 460명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의 수가 7대 4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해서 회원 수의 비가 5대 3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인원 수는 460명을 넘었다. 이렇게 돼요.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네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잘 봅시다. 자, 일단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의 명수가 모르죠? 지금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남녀 회원의 수의 비가 7대 4니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이거 7x, 그 다음에 4x 이렇게 세팅할 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x는 뭔지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올해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개를 7x 더하기 4x를 하면 이게 460보다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a만큼을 더한 거. 자, 그러니까 7x에다가 a 더하고 자, 그 다음에 4x에다가 똑같은 인원수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이 녀석이 지금 460명을 드디어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지금 새로 가입해서 회원수의 비가 지금 5대 3으로 바뀌었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7x에서 a를 더한 거랑 4x에서 a를 더한 게 지금 5대 3의 비율이 이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미지수 a하고 x밖에 없으니까 이거 ax의 관계식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외항곱과 내항곱이 같을 테니까 자, 계산을 해보시면 21x 더하기 3a가 20x 더하기 5a랑 같겠죠? 자, 그러면 x는 뭐가 된다? 2a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가 2a인 거니까요. 지금 뭐 a를 버려도 되고 뭘 버릴까 이거? 자, 그냥 네, x 대신에 그냥 2a를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는 지금 얼마냐면은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A 값이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새로 가입한 회원수라고 세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남자는 얼마 있냐면 2A 갖다 집어넣으면 14A만큼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성 회원은 지금 2, 4, 8A만큼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지금 얼마 22A야 그죠? 자, 얘가 460 미만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자, 지금 A를 하나씩 이제 더했으니까 이 두 개 다음에 22A인데, 그러니까 24A죠. 두 번째 부등식 푸는 겁니다. 자, 전체 24A가 되겠네요. 얘가 지금 460를 초과해야 된다.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A 값이 일단 22분의, 그죠? 46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20, 그쵸? 얘가 계산을 놔두기가 안 되지?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11분의 230이니까 2, 그 다음에 1, 아이고 10이 남는 거니까 점 xx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20점 xx 이렇게 간다, 그죠? 자, 20점 xx보다는 작아야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요거 24분의 460보다 커야 됩니다. 자, 24분의 460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럼 2로 또 나눠볼까요? 자, 12분의 이거 4로 나눌 수 있나? 4로 나눌 수 있네요. 6분의 100,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요거 얼마입니까? 6일은 6. 그러면 얼마예요? 55, 69, 54, 19.x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 따라서 이 중간에 있는 자 19.xx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20.xx보다는 작은 정수 A 값은 뭐냐면 A 20이 있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2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새로 가입한 회원수는 남자도 20명, 여자도 20명이다. 그래서 총 몇 명이다? 40명이 되겠다. 그죠? 정답은 40명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 요 농도 문제. 학생들이 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농도가 뭡니까? 농도가. 그렇죠. 100,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건 퍼센트로 나타낼 때의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 안에 소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답안지랑 잘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꿀팁 대방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농도가 8%인 소금물 됐어요. 자, 그럼 8%짜리 소금물 300g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4%짜리 소금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섞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쵸? 소금물이니까 그냥 X라고 놓을게요. 자, 이 두 개를 더했대요, 이렇게. 자, 더했다,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9% 이상, 그 다음에 11%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얘는 이하, 뭐 이하다? 11%짜리 소금물. 자, Xg하고 300g 합쳤으니까 X 플러스 300이겠죠? 네. 요렇게, 요런 물보다는 이하.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나? 이게? 잠깐만, 이게 화면 나가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왼쪽으로 뭐가 되느냐면은, 9%, 그죠? 9%짜리 X 플러스 또 마찬가지로 300 이하. 300 이상.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연립부등식을 풀라는 건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그냥 곱한 식을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좌변 곱하면, 좌변 잘 곱시면, x 플러스 300 이렇게 쓰시고, 우변은 얘랑 얘랑 곱한 거, 2400, 그 다음에 더하기 14x, 자, 그 다음에 우변은 11 곱하기 x 플러스 300. 네, 이 그냥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와우! 놀랍지 않아요? 되게 편한 관계식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선생님 그렇게 막 써도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100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그죠?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자, 농도라고 하는 게 100, 소금물분의, 자,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뭐 이런 느낌이었잖니? 그치?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에다가, 그죠?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봐봐. 1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든 다 항상 100분의 100분의 이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사실 이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사실 양변에다가 곱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전혀 무방하다. 식을 풀어내는데, 즉 등식이나 부등식을 풀어내는데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자, 그럼 결국 따라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자, 9x가 있고 14x 있으니까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면, 자, 우변 5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00에서 2400 뺐으니까 300이 남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거 부등식. 자, 14x고 11x니까 빼주면 11x 빼주면 3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400을 양변에서 이제 빼줄 건데 3300에서 2400 3300에서 2400을 뺐으니까 900인가요? 그죠? 900을 이렇게 이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은 60이 되나요? 네,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식 이 녀석은 200 이렇게 되는 거죠. 털었지. 자, 300입니다. 자, 3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값의 범위, 즉 14%짜리 소금물은 60g 이상 300g 이하가 되어야, 그죠? 우리가 저 범위를 만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37번입니다. 자, 절대값 1차 부등식이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뭐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상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일단 이 녀석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4x-12 절대값이 8보다 크다. 자, 이 이야기는 4x-12 8보다 크던가 아니면 4x-12 마이너스 8보다 작던가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값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9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시면 자 4x는 2보다 작은 거니까 x는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찾아라 하는데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분의 9보다 큰 자연수 4.5보다 큰 건 누구? 5가 되겠죠. 최소값은 2번 5가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보시면
자, 4x-3이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양배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이러한 첫 번째 부등식이 구해지죠. 해가. 자,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 양배에 3x 더해주시면 자, 2x, 자, 양배에서 8을 빼주시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공통범위는 뭐냐? 수직선에서 보시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영역.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는 누가 있냐면 1도 있고요. 자, 2도 있고요. 얘가 2.5니까 1과 2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 3이래요. 자, 그럼 얘 풀어보시면 x 플러스 a가 9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배에서 a를 빼주시면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요. 자, a 마이너스 9,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말이죠.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최대값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자, 이렇게 비어있는 범위 여기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가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이 지금 이걸 만족하는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를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만족하면 되는데 자, 일단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될 텐데 자, 만약에 얘가 3하고 같아져 버리면 3을 어떻게 돼버리겠어?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3이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결국 따라서 이 오른쪽만 이퀄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 풀어보면 a 값은 6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시면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밖에 안 되겠죠. 자, 40번입니다. 자, 부등식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풀어보면은요. 3x-a가 5와 마이너스 5 사이인데 양변에 a를 더해주시면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양변에 3으로 나눠줍니다. 자, 3으로 나눠주시고 3으로 나눠주시고 그렇게 만든 x값의 범위의 왼쪽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따라서 a-5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이 값은 3분의 얼마? 4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보다 b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봐라 라는 거니까 결국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41번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어떠한 b값 자체가 지금 양수겠죠, 그죠? 이게 음수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b값은 양수다라고 세팅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풀어보면 ax 플러스 2는 b보다 크거나 또는 a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팅이 가능할 텐데 자, 일단 얘부터 좀 풀어보면 자, ax가 b-2보다는 크고요. 자, 그래서 x는 하고 정리를 할 건데 문제는 a가 지금 음수란 말이에요. 양변에 a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부동의 방향이 뭐한다?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a분의 b-2 이런 범위가 하나가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 얘도 자,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양변에 a를 나눠주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x는 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 그럼 이 범위가 지금 뭐다?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얼마며? 보다 작다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자, 얘가 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3 이렇게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애가 바로 a 플러스 b는 2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위아래를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시면 2a가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시면 b 값은 4가 돼서 이렇게 a,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42번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얘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그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당연히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서 푸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오케이.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절대값 x-2 플러스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아예 선생님은 그려버릴 거야. 자, 그래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차피 2에서 꺾일 테니까, 자, 2보다 클 때에는 기울기가 3이라서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2,2가 돼요, 지금.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는 얼마냐면 3.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작을 땐 마이너스 2x 이런 형태고, 마이너스 2, 플러스 x 이런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직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보다 작다? 5보다, 그죠? y 이퀄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 녀석의 뭐다?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는 필요한 게 그럼 뭐다? 자, 이 그래프가 이 5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가 높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5잖아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겠네? 그럼 여기는 3이죠. 왜?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높이가 2였는데 자, 요만큼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3만큼 난다고요. 그럼 여기도 뭐 3만큼 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돼서 B에서 얘에서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네요. 자, 43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얘는 일단 x-4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양배에서 x를 더해주시면 플러스 x고 얘가 12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x값의 범위를 찾아라. 자, 어차피 4에서 꺾일 거니까 4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꺾이는 그 지점이 4 집어넣으면 4니까 좌변 전체 함수는 4,4를 반드시 지나간다. 자, 4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그냥 벗겨질 테니까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m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편할 것 같아. 자, 기울기가 2인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기울기가 0.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누구보다 작은 거? 12가 되는 y = 12보다 작은 그러한 녀석을 찾아라.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다 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따라서 이 만나는 요 지점에 값이 우리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x값은 얘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찾느냐? 이 녀석의 높이가 4.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12. 그럼 얘 차이가 얼마냐면 8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울기 2라고 했으니까 이거 4잖아요. 그죠? 결국 따라서 경계 얘는 8이구나. 그래서 x값은 뭐다? 8보다 작다. 따라서 자연수는 1부터 7까지 총 7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4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절대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오른쪽 먼저 좀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양변에 2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x-3 이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3이라는 애가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녀석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먼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그래프로 선생님이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얘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 얼마냐면은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을 기준으로 잡고 자, 오른쪽은 기울기가 2인 직선, 그 다음에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지금 y절편이 이고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절대값 함수보다 작은 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는 이 지점이 우리는 해를 결정되는 경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요. 자, 이건 x 플러스 2니까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3x는 3 거니까 여기 3분의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함수는 2x-6이잖아요. 그거랑 또 이 x 플러스 2하고 이퀄 관계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양변 이퀄이라고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x는 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부등식의 영역은, 부등식은 해가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는 x가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를 뭐 해줘야 돼? 네,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딱 올려놓으시고요. 자,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 써주시고.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니까 이 정도에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4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자, 영역을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해설제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제 그래프로 얘를 좀 해석을 좀 해보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길기가 1인 거, 왼쪽은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녀석이 되겠죠. 이 자체가 이제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x-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x절편이 얼마냐면 3분의 4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가 3분의 4. 여기를 지나가면서 길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3이니까 이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만나는 지점이 지금 여기가 만나는 점인데, 이 직선보다 지금 이 절대값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는 건 어디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럼 만나는 여기가 경계가 되겠고 우리는 이 녀석이 x가 이 별보다 크다. 이것이 이제 원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1인 녀석인 거니까 1보다 큰 쪽이니까 x-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얘하고 바로 3x-4라는 녀석이 이퀄이 되는 그러한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빼주시고 그럼 2x는 뭐가 됩니까? 3이 될 테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 x는 그래서 누구? 2분의 3보다는 크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자, 지금 부등식이 절대값이 두 개나 있고요. 자,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자, 원래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첫 번째 방식으로 보자면, 자,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수직선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0과 2에서 지금 절대값 아닌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영역을 3개를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이고 2만일 때,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녀석 전체를 선생님이 함수 y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저 녀석은 절대값을 풀어내더라도 1차인 것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0하고 그죠? 2에서 꺾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일단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0 집어넣으면 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0,2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2 집어넣으면 또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또 2,2 이렇게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절대값이 얘도 음수인 상황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어 나오겠죠. 그럼 기울기가 뭐야? 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한 직선의 형태가 쭉 오다가 얘하고 얘를 직선의 형태로 연결해야 되니까 왜냐면 뭐 2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둘 다 그냥 벗겨질 테니까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2인 형태로 올라가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큰 쪽. 자, 이 위쪽에 이렇게 y = 4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 y = 4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가 크거나 같은 녀석을 찾으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는 바로 뭐다?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만나는 교점 있죠? 자, 요것들을 이제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연립해서 푼다 뭐 그런 느낌이 좀 곤란하고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이거 지금 여기가 4예요. 여기 2예요. 그럼 높이가 2잖아. 그럼 여기 얼마죠? 네, 1만큼이겠죠. 왜 기울기가 2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뭐 대칭이 될 테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네, 결국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두 개 이제 요 두 개 값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이 또 두 개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말이죠. 마이너스 1한 녀석이 앞에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기준이 되는 애가,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고요. 얘는 4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써볼게요.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 얘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마이너스 2에서 한번 꺾입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4에서 또 한번 꺾여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뭐냐?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나오면 마이너스 3x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쫙 내려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이쪽으로 썼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게 된다면 요건 양수인 음수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2x, 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프를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자, 플러스 x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다 양수니까 자, 3x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죠. 자, 기울기가 그러면 3이니까 급하게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1인 상태. 자, 여기는 기울기가 3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각각 이제 점을 좀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얘는 6. 자, 4 집어넣으면 0이 되고 6이 12, 여기가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1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15는 이 위에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y = 15가 이렇게 위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만나는 교점 요 녀석과 바로 요 녀석 그죠?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경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가 얘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자, 요 녀석들 즉 얘하고 얘 사이의 범위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범위인데 이건 이제 빨리 어떻게 찾느냐? 보니까 이렇죠. 여기가 지금 12예요. 그죠? 자, 10이고 이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면은 요거 3만큼 벌어져 있다. 이렇게 높이의 차가 3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 1이겠죠. 아, 그럼 여기는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이고 자, 여기는 15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얼마냐면 9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3만큼이 되어야 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3을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있는데, 자,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안쪽 제곱은 절대값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 절대값,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절대값, 얘가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만족시키는 x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저는 말이죠. 오른쪽 그냥 상수만 남기고 이거 왼쪽 x를 이항을 시켜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 하시고 우변은 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뭐 그려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단 어디서 꺾일 거냐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말이죠. 자, 우리가 뭐 마이너스 1에서 한번 꺾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0이 되는 점이 2가 있네요. 2에서 꺾일 테니까 뭐 요걸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 나올 거 아니야, 음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예요. 그래서 가파르게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사이값이 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양수가 돼버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지워지면서 기울기가 x 하나가 남을 테니까 기울기가 1인직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 기울기가 1입니다. 자, 그리고 2가 되겠죠, 여기가. 자, 그러면 2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2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3이고 2니까 2,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3, 그 다음에 1 더해주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3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3이 어딨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 이렇게 y 이퀄 3이 지나가 있죠. 자, 이렇게 y 이퀄 3이 지나갈 거고,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금 요 지점들을 이제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높이가 지금 1이니까, 그죠? 자, 기울기가 지금 1이 되면 이 직선이.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2니까요. 여기는 당연히 x 값은 4가 될 거고, 자,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결국 따라서 x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4, 최소값 0이니까 뭐 빼면 4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자, 이구야. 절대값에는 또 절대값이 있죠? 네, 뭔가 빡세 보이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자, 그냥 봅니다.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즉 절대값 x-3 빼기 1이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양배의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x-3이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등식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3이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50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만족시켜주는 x값의 개수가 7개가 돼야 된대요. 자, 그렇게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k는 일단 4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거 딱 보니까 말이죠.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꺾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붙어 나와. 둘 다 음수니까. 그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양수, 얘가 음수가 되는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 다음서부터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쭉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 이제 꺾이는 점이 어떤 점인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4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러면 얘가 말이죠. 일단 뭐 여기에 딱 걸쳤어. 예를 들어서 k값이 아예 그냥 4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만족하는 정수는 모두 몇 개다? 5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총 5개의 정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7개의 정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에서 1개, 왼쪽에서 1개가 더 만들어져서 7개가 되어야 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말이죠. 2라는 녀석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뭐 2가 포함이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4도 포함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대칭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k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y = k라는 애가 지나가면서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그죠? 2라는 녀석. 자, 이 경계 안쪽에 2라는 애가 들어가고 3이라는 애가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이제 만족하는 이 경계값이, 즉 k값이 뭐가 되겠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를 집어넣은 함수값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던 어떤 함수값보다는 작아야지만, 그죠? 3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K값 자체는 2를 자,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네, 6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2,6. 즉, K값은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네, 8이죠? 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51번입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어떤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실수가 되게.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3x-5의 절대값 쉬운 녀석이 a-2보다는 큰 것을 만족하는 x값이 뭐여야 된다? 뭐여야 되겠다?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보다는 무조건 크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녀석보다 즉 0이 얘보다만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결국 따라서 이 녀석의 정답은 A가 그냥 2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예요. 즉 얘가 음수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따라서 A 값이 2보다 작다 어디 있습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를 찾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좌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쟤는 말이죠. 마이너스 9에서 이렇게 꺾여가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존재하려면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이 녀석이 말이죠.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y 콜 2분의 a 플러스 4라는 x축과 평행한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점들이 존재한다면 그 점들을 다 찾아라. 이런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녀석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2분의 a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은 이러한 점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다 x값들이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점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작거나 같은 점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야? 얘가 얘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이런 형태로 y는 2분의 a 플러스 4가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최소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결국 따라서 a가 뭐보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보다 작은 a값, 정수의 최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 형태가, 그죠?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지금 이게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네, 점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만족하는 점들의 X 좌표들을 모아놓은 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5분의 1x 더하기 6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그죠? 자, K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점들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꺾분선 그래프가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이게 잘 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점들 중에서, 알겠죠? 여기에 있는 이 점들 중에서 K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이 존재하려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이 존재하려면 K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야. 바로 이렇게 K가 지나가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밑에 이런 점들이 K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존재하게끔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죠? 어. 만약에 K 값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 자, 그러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이 여기들 중에서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럼 결국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이 K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K값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반드시 이 K값보다,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의 점들이 존재를 하니까 해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독해 문제였습니다.